이게 외신들이요. 진짜 이 촛불 집회를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단순히 보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그 촛불 시위에 대해서 지구촌에 또 저쪽에 가면 이런 일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토픽성 기사였는데. 초반에는 저희도 뭐 어디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러면 잠깐 보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했다가. 네. 이 도대체 몇 주체를 걸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는 그 지구촌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현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신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세계사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유례가 집회예요. 없어요. 진짜 예. 유례가 없는 집회입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든 간에 네. 물론 뭐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네. 유례가 없는 집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 집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전략적인 뭐 찬반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또 기록 세우지 않았습니까? 232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정말 그 인원들이 지나간 후에 날이 밝은 후 무슨 청소차가 지나간 것 같이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집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그 광화문 한 가운데 말고 그 접하는 그 연결되는 그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곳곳에 있어 가지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봉사들인데 물어보면 자원봉사들이 아주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광화문 광장에 가면 버릴 데 없습니다. 여기다 버리세요. 여기다 버리세요. 봉지를 들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그 외신들이 보기에도 서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아시아권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디도 없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외신 인터뷰가 최근 많이 들어와요. 네, 아무래도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는 언론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쪽 언론들을 또 두 군데 정도 만났는데 네.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 비리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단 이해를 못 하고요. 왜 이 정도 규모인가. 네.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규모인데 왜 시간이 지나고 점점 늘어나냐 사람들이. 집회라는 게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늘어나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유창한 영어로. 아니 우선 그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해를 못 하길래 비유를 들었어요. 트럼프가 알고 봤더니 본인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 예를 들어서 뭐 알고 봤더니 무슬림이었고 알고 봤더니 게이였고 알고 봤더니 한 푼도 없었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했던 모든 멘트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였고 알고 봤더니 그 점성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다 해먹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알고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한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다. 네. 한마디로 가짜다. 사기당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사기를 했다 그래서 나쁜 놈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만든 모든 품성, 자질, 능력 다 가짜다라는 걸 네.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서 한순간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네네. 그래 약간 이해 갈랑말랑하는 표정을 짓길래 아직도 이해 안 가면 당신이 문제라고 제가 홍군형을 내줬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네. 그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매 가지고 있는 주권은 사실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약한 거거든요. 내가 투표를 몇천만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투표를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가 이게 공통된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생각이다라는 그런 일반 의지로 표출이 됐을 때 이거는 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 의지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건 예, 저도 매주 나가긴 하는데 원래 제 이게 몸을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오늘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저 오픈에도 짧게 얘기했지만 혹시 착각할까봐 저쪽이 사람이 줄어들면 착각할까봐 나 머릿수 하나 보태고 잠깐 와야지. 실제 뭐 저는 몸이 체력이 저질이라 잠깐만 보태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들. 사실 저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못 나갔어요.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몸이 못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80이 넘으셨거든요. 네. 두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갈게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죠. 원래 이런 집회가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또 연세이신 분들은 저건 혹시 뭐 과격 시위 혹은 뭐 종북 세력 이거 워낙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네. TV만 보시고 뭐 멀기도 하고 생업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직도 꺼려지는 분들. 한번 잠깐 와서 보고 가시면 이 에너지가 네.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제가 와 아까 닿아서 말씀드렸던 외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 현장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지금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던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이건 틀림없이 역사책에 나올 장면이거든요. 물론이죠. 예. 전 세계에서 몇 주 동안 보도하고 있어요. 점점점 보도를 더 많이 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면 기사로 나오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큰 기사 2개가 일면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촌의 하나의 그 21세기 문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적분에 들어가는 그런 보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금씩 이해가면서 네. 그리고 아마 차후로도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서 불만이 생기거나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델을 따라할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문화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사책에 나올 장면이니까 안 보시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것도 떠나서 꼭 나와 보셨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났어요. 외신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전해드린 거로. 제목만 한두 가지 그러면 전해주세요. 그럼 제목 정도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코노미스트 그런 기사 나왔었고요. 미국의 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그 한국의 후퇴하는 정부 그다음에 전진하는 시민사회 간의 싸움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제목도 멋있습니다. Soul of Seoul. 그러니까 뒤에 서울은 이제 이 서울이고 소울은 영혼이고 Soul of Seoul. 파이팅 오브 서울 오브 서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 한국 사회의 그 최근 20세기의 몇십 년 동안의 그 경험을 했던 그 언론인으로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두 문화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정부 그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간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가 앞으로 한국에서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어떤 뭐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었습니다. 좀 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우리 손으로 근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네. 독립도 사실은 식민이었다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손으로 우리 근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역사에 실릴 수도 있겠네요. 역사책에 실릴 장면이니까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6차 촛불 집회부터 시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촛불의 양상 3가지 포인트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미 190만을 찍었는데 232만 명이 모일 거다라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주최 측도 아마 못했어요. 참가하신 분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또 날씨도 좀 추워지고 있고 같은 시위를 계속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주는 서울 집중 집회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가자 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서울과 지방을 합쳐서 무려
232만 명이나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국민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예. 오히려 민심이 더 폭발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촛불의 양상이 달라졌다. 더 모인 촛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좀 보죠. 첫 번째 달라진 양상은 여의도에도 촛불이 번졌다입니다. 맞아요. 새누리당 앞에. 네, 5차 촛불 집회까지 없었던 여의도 집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15,000여 명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15,000명이 모일 공간이 돼요. 전 놀랐어요. 거의 꽉 차는 수준일 텐데요. 그 골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가봤지만 꽉 찬 그런데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 건지. 그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외친 구호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이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당을 해체하라. 이런 구호가 나왔고요. 예. 새누리당 대구시당에는 나라를 홀랑 말아먹은 내시 황간당이다. 이런 간판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처음엔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위에다가 똑같이 간판을 만들었는데 내시 황간당. 네. 이렇게 프린트를 제대로 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가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국회의원들한테는 뭐 문자 폭탄,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 결국 뭐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가 9일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야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국민의당을 새누리당이 이중대라고 비판하는 손팻말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예.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 촛불 집회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예. 어허. 대구에 간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안철수는 빠져라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데요. 만약 9일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탄핵이 물거품된다. 그러면 그 후 폭풍, 역풍이 얼마나 거셀지 상상하기 힘든데요. 아마 국회의원직을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차 촛불 집회는 광화문 촛불이 여의도까지 옮겨붙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양상, 달라진 양상. 뭡니까? 두 번째 달라진 양상은 횃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입니다. 횃불이 몇 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 청와대 행진을 하는데 예. 무려 416개 횃불이 등장했습니다. LED 횃불이 아니라 진짜 횃불이에요. 진짜 횃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인 4월 16일을 상징하는 횃불인데요. 예. 여기다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의 모형도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이 횃불과 함께요. 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네. 이 발언에 분노한 춘천 시민들도 횃불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쇠창살 감옥이 등장했습니다. 와, 진짜 거기에 감옥이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이런 거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와. 즉각 하옥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요. 그런 퍼포먼스도. 예. 근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순한 퇴진이 아니라 예. 즉각 퇴진하라. 체포해서 투옥해야 한다 이런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예.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곧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에 달했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5차 집회까지는 또 축제 분위기나 문화제 분위기도 느껴졌는데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차 집회는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비장함, 엄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라는 거 그대로고요. 뭐 청소 깨끗하게 하고 물러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모든 게 다 그대로지만 그 표정, 구호 이런 것들은 훨씬 엄중하고 훨씬 비장해졌다. 네. 아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232만 명의 촛불 집회 마지막 달라진 점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달라진 양상은 미국 대사관도 일본 소등에 참여했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거? 이게 좀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오후 7시에 일본 소등 행사가 열렸잖아요. 그랬어요.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 건물에 불도 꺼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분명치가 않은데요. 미국 대사관 측에다가 언론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소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끄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네. 1분 동안 사무실 불을 끈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이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차원에서 소등에 동참한 것인지 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을 껐는지는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끈 건 분명합니다. 지난달 28일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예. 국민은 정부에게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평화적 시위와 집회는 민주주의 작동 방식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촛불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측은 그동안에 한국 내정과 관련되는 문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이번에 촛불을 끈 것이
미국조차 박근혜 정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리포트 대사가 그 애완견 끌고 그거 나간 것도 굉장히 집회에 큰 화제가 나왔다는 거. 되기도 했고요. 이것도 이색적이었죠. 그러니까 외신들도 박근혜 축출을 위한 저항자들의 행렬이다 이렇게 촛불 집회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외국들도 미국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공헌을 이미 알아차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고재영 빵집이라고 아이디 쓰시는 분이 문자 보내셨는데 경찰차 스티커 제거하시는 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의경들 다 감사 인사 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진짜 깨끗했다라는 게 그냥 언론들이 뭐 이렇게 부풀리기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질서 정연하고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수준이. 김성환 씨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생각이다라는 그런 일반 의지로 표출이 됐을 때 이거는 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 의지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건, 예. 저도 매주 나가긴 하는데 원래 이게 몸을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오늘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저 오픈에도 짧게 얘기했지만 혹시 착각할까봐 저쪽이. 사람이 줄어들면 착각할까봐 나 머릿수 하나 보태고 잠깐 와야지. 실제 저는 몸이 체력이 저질이라 잠깐만 보태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들. 사실 저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못 나갔어요.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몸이 피곤 못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80이 넘으셨거든요. 네. 두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이게 외신들이요. 진짜 이 촛불 집회를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단순히 보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그 촛불 시위에 대해서 지구촌에 또 저쪽에 가면 이런 일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토픽성 기사였는데. 초반에는 저희도 뭐 어디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러면 잠깐 보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했다가. 네. 이게 도대체 몇 주체를 걸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는 그 지구촌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현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신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세계사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집회예요. 없어요. 진짜 유례가 없는 집회입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든 간에 네. 물론 뭐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네. 유례가 없는 집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 집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전략적인 뭐 찬반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또 기록 세우지 않았습니까? 232만 명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비리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단 이해를 못 하고요. 왜 이 정도 규모인가. 네.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규모인데 왜 시간이 지나고 점점 늘어나냐 사람들이. 집회라는 게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늘어나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유창한 영어로. 아니 우선 그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해를 못 하길래 비유를 들었어요. 트럼프가 알고 봤더니 본인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무슬림이었고 알고 봤더니 게이였고 알고 봤더니 한 푼도 없었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했던 모든 멘트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였고 알고 봤더니 그 점성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다 해먹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알고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한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다. 네. 한마디로 가짜다. 사기당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사기를 했다 그래서 나쁜 놈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만든 모든 품성, 자질, 능력 다 가짜다라는 걸 네.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서 한순간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네네.
그래 약간 이해가 갈랑말랑하는 표정을 짓길래 아직도 이해 안 가면 당신이 문제라고 제가 홍군형을 내줬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네. 그 프랑스 철학자 장작 루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매 가지고 있는 주권은 사실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약한 거거든요. 내가 몇 투표를 천만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투표를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국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가 이게 공통되죠. 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정말 그 인원들이 지나간 후에 날이 밝은 후 무슨 청소차가 지나간 것 같이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거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집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그 광화문 한 가운데 말고 그 접하는 그 연결되는 그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곳곳에 있어가지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봉사들인데 물어보면 자원봉사들이래요. 아주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광화문 광장에 가면 버릴 데 없습니다. 여기다 버리세요. 여기다 버리세요. 봉지를 들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그 외신들이 보기에도 서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아시아권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디도 없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외신 인터뷰가 최근 많이 들어와요. 네, 많이 아무래도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론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쪽 언론들을 또 두 군데 정도 만났는데 네. 첫 번째 물어보는 게